게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워보팀 POT 다운 플러스 박채연입니다. 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홍순영 스폰서님 그리고 최은영 스폰서님 계십니다. 제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딱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대략 한 9년 가까이 뉴스킨을 했고 뉴스킨을 하면서 지금처럼 이번처럼 가슴 떨린 적이 없고요. 어찌 보면 와 진짜 뉴스킨에서 내 인생 한번 제대로 바꿔볼 수 있겠구나를 저는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가슴 떨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는 한 40분 정도, 4, 50분 안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과 이 열정을 나누고 싶고요. 듣는 내내 한 번쯤 나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는 시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PPT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지금이 왜 기회인가? 예, 지금이 왜 기회인가? 누군가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그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진짜 어렵다라고 하고 금리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전 세계 여기저기서 전쟁도 나고요. 또 어떤 나라들은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는요, 이 자리에서 왜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네, 세상에는요, 그렇게 나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먹고 살고 있고요. 누군가는 이 시간에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요, 어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듣는 그 어려운 이야기들, 진짜 힘들어지나 봐. 진짜 이러다가 모두가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돈을 버는 이야기들을, 기회를 얻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저랑 알아보실 건 뭐냐면요. 전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로 아마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나누게 될 텐데요. 제 이야기, 그리고 지금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서 또 플랜 B, 그리고 오늘 미래산업과 뉴스킨 비즈니스에 대해서 네 가지 분류로 여러분들께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요. 제 이야기예요. 저는요. 말씀드렸다시피 비즈니스 한 지는 9년이 됐지만 제가 뉴스킨을 만난 건 아마 대략 한 13년 이상 된 것 같아요. 피부 고민 때문에 만났고 또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건 이후에 가계 경제 위기가 오면서 대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시작했어야 되고요. 남편의 어깨만 올라타서 살 수 없었어요. 같이 무언가를 했어야 됐고요. 그때 제가 찾았던 것이 뉴스킨이었습니다. 제가 잘 쓰고 잘 먹고 했더니 주변에서 호기심이 일었고 그것이 또 소개가 일어나면서 제 주변에 회원이 구축되고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저와 같이 일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고 팀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요. 제가 이 일을 선택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내가 있는 곳이 매장이고 또 저는 아이들이 그 당시 아주 어렸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에 자유가 있는 직업이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뉴스킨은 정말 딱이었고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그때 선택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아이 엄마 지금 육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직업이 뉴스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택했고요. 임상 만들기에 돌입했습니다. 물론 이 왼편에 있는 사진은요. 살을 좀 많이 뺐을 무렵이에요. 80kg 가까이 나갔던 몸이 한 60kg 후반대에 이르렀고 지금 왼편에 있는 사진은 60kg 후반, 한 68, 9kg 정도 됐던 모습 같아요. 그런데 좋았어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 섰고요. 저희 남편에게 사진을 좀 찍어보라고 내가 너무 자신 있어졌다고 이전보다.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사진 찍은 것이 왼편의 모습이었고요. 이 왼편의 모습이 네,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편으로 지금 아마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은 맞아. 박채연이라는 사람 저렇게 뚱뚱한 적이 있었구나. 네, 건강하지 않았었죠. 지금은 아주 건강한 몸으로 정말 비즈니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요. 이렇게 얼굴도 많이 바뀌었어요. 전 요즘 이 사진을 가지고요.
탈모가 고민이십니까? 주름이 고민이세요? 혹시 젊어지고 싶으세요? 제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모습이 32살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는 40대 중반을 넘어서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를 얘기하는데요. 그냥 이 사진 하나로 그럼 무엇을 쓰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도록 저의 임상을 만들었던 것이 제가 초창기 때 가장 집중한 일이었고 또 가장 잘했던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뉴스킨에서 정말 이 비즈니스 성공하고 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대답이 없네. 예, 예. 이게 인터벌이 좀 늦어서 그렇죠? 대답 빨리빨리 하고 계셨죠? 네.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있는 곳은 어디죠? 제주도. 네, 지금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도라는 지역, 그 중에서도 가장 남단 서귀포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에 아주 깡촌에 있는 저는요, 이 뉴스킨을 어떻게 이렇게 꽤 잘 하고 있을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잘했던 것, 임상 만들기 이후에 잘했던 것, 이 두 가지가 이 뒤에 나오는데요.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시스템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스폰서님이 간헐적으로 주는 어떤 가르침에 굉장히 집중했고요. 그리고 그 가르침 안에서 계속적으로 배우려고 했고 그 덕분에 저는 그 배우는 것을 열심히 했더니 가르치는 경제까지 이르게 되더라고요. 만약 뉴스킨을 잘하고 싶다, 나는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세 가지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임상 만들기, 배우기, 그리고 가르치기. 네, 그리고요, 저에게 성장을 또 돕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었죠. 네, 저의 3061을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건 지금의 최고의, 우리 POT 그룹의 최고의 시스템인 동안다운 플러스, 그리고 빼독, 그리고 33해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더 랑연 라이브에 지금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저의 비즈니스적 성장이 폭발적으로 또 팀과 함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한 해 제가 그렇게 고대하던 뉴스킨의 최고 직급 EBA가 됐고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동반 성장했고 가장 큰 쾌거는 저와 가장 오래된 파트너 중 한 분이신 우리 진명자 수석님이 함께 EBA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또 무대에서 이렇게 인정도 받았고요. 사장님들의 박수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저희들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또 열정을 또 가지고 오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저는 현재 PA를 도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PA가 정말 빨리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다음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요. 네, 맞아요. 오늘 아마 랑연 라이브에서도 들으셨겠지만 현실 점검요. 뭐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지금이 무언가 위기고 무언가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프로 부업러가 콕 집어주는 디지털 부업 50가지.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사람들이요. 이제는 한 가지 직장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코로나가 겪어지는 2, 3년 안에 정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진짜 피부로 실감하고 체감하는 시간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둘러보면 정말 일을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누구도 뉴스킨 하세요라고 말하면 한번 알아봄직 하는데 나는 왜 이 이야기를 안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부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메인 잡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혹은 주말을 짬짬이 이용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뉴스킨을 할 때 강사님께서 저희 스폰서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의 지금 나의 상태는 5년 전에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만약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그들의 수입의 평균을 내보세요. 그러면 내 수입의 평균입니다. 앞으로 내가 받을 수입의 평균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또 누구와 만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선택과 그리고 정말 멋진 다짐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스스로에게 박수 친 거예요. 자, 이제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플랜 B. 네, 이 이야기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앞에 막 서두르면서 좀 왔던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요즘 그 지난 주말에도 이 플랜 B 강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 나도 한번 해볼까, 내 파트너들도 한번 제안해 볼까,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플랜 B를 거점 마케팅. 네, 내가 거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사실은 이 거점이란 말은요, 활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을 우리는 거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플랜, 우리가 정통으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플랜 A. 예. 그리고 지금 거점을 통해서 마케팅하는 것은 플랜 B.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은요. 이거예요. 플랜 B는요. 유점포. 점포가 있어야 되고요. 유자본. 네, 자본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유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많이 있어야 돼요. 플랜 A에 비해서 시작부터 조금 갖추어야 될 것이 있고요. 또한 참여해야 될 것, 내가 뭔가 투자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이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렇다면, 플랜 B의 장점들을 저는 이제 이야기해 볼 텐데요. 플랜 B의 장점은요, 이런 것 같아요. 동시에 두 가지의 이득을 보는 일석이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뒤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사례를 여러 가지를 한번 공유해 볼게요. 사실 그 플랜 B는요, 이런 게 있어요. 스타트부터요. 내가 가게가 있다 보니까 노출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회원 모집이 아무래도 지나가면서도 올 수 있고 또 지역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서 그것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요. 거점이 있다 보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고정적인 수입, 뉴스킨에서 받는 커미션 이외에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제품 확장이 끝내주게 일어나는 걸 제가 이제 직접 경험했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뒤에 요 이야기 끝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 내가 이 가게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잘해야 되는 것은 내가 요것만 잘한다면 관리, 고객 관리, 그리고 또 고객에게 제품 교육이라던가 또 뭐 여러 시스템에 플러그인 하는 거 이런 것들만 잘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안에서 수입을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플러스 관계, 아무래도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어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점포. 그러면 내가 점포를 내야 되냐? 아닙니다. 이건 형태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점포를 내는 형태일 수도 있고요. 또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은 센터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그 안에서 관리도 하고 서로 또 모임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시스템도 돌리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안에서 복합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장소로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샵앤샵의 개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일샵이 있어도 좋고요. 또 한 사례는 제가 아는 어떤 리더 사장님께서는 동네에 아주 큰 그 커피숍인데 요즘 막 3층, 4층, 5층 건물 전체가 그 베이커리와 그 커피숍을 함께하는 곳이 있죠. 서울은요. 특히 경기권 쪽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쪽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3, 3, 5 좀 큰 모임을 10명 이상의 모임을 하는 좀 프라이빗한 그 장소들을 마련해 놓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그 장소가 매일매일 이렇게 로테이션, 회전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를 임대해서 혹은 그분과 계약을 할 때 당신이 모시고 오는 회원이 예를 들어 10회 티켓팅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뭐 그분에게 일정 분량을 준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 보시면 좋고요. 또한 저는 여기에서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노동 수입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수입이 이것은 플랜 B는 무조건적인 노동 수입입니다. 그래서 노동 수입하려고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거나 일정 회원이 모이고 그 안에서 내가 팀이 형성이 된다라면
리더인 나는 플랜 A로 전환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얘기 하시는지 아시나요? 모르신다면 나중에 이 이야기 끝에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사례들을 조금 말씀해 드리자면 제가 저 하루에 한 명 평균 하루에 한 명 저도 관리를 해요. 두피도 하고요. 등하고 두피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원래는 하지 않았었는데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제품의 확장은 무조건 돼요. 만나면 30에서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확장되는 건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리를 만지면서 등을 만지면서 가만히 있나요? 입을 계속 쉼없이 놀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 관리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몸을 보게 되고 몸에서 어느 부분이 좀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여기에 좋은 것들은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내가 충분히 정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해 보면 어떨까요?를 제안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카드를 주고 결제를 원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뭐죠? 넘버원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쉽사리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또 무엇을 하나 할 수 있냐면 매출의 확대도 있지만 두 번째는 명단의 확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죽어도 소개 안 할 것 같았던 그 회원이 나한테 관리를 받으면서 이 사람 신뢰가 가네. 이 사람한테 누군가를 소개해도 내가 괜찮겠다라는 생각. 또 두피를 하면서 요즘 이렇게 머리 아프다 그러시던가 아니면 기억력이 떨어지신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맞아요. 내가 아는 내 친구 누구도 되게 힘들다고 얘기했거든. 그럴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분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저 좀 소개해 주세요. 뭐 이렇게. 그분도 이거 한번 받아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쉽게 그냥 또 명단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랜 B를 활용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아예 전문적인 매장을 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플랜 A를 하고 있으면서 플랜 B를 접목하고 싶다 이런 형태는 어떠신지에 대한 예시를 좀 드려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은 이렇게 플랜 A를 모두가 플랜 A로 들어왔지만 플랜 B를 이렇게 접목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의 확대 그리고 회원의 확대 명단 확대까지 또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또 일어나냐면 아무래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사람들이 관리를 받고 하시다 보니까 그 안에서 관리를 받고 오실 때도 가실 때도 같이 반갑게 인사하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또 나눠 먹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안 클리닉이든 아니면 우리가 동안 클럽이든 자연스럽게 시스템을 티업하게 되고 그러면서 초대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그냥 아주 물 흐르듯이 그래서요 요즘은 저희 사무실이 정말 쉴 틈 없이 돌아가는데요. 그냥 2씩 3씩 4씩 이렇게 그냥 아침부터 저녁 밤 늦게까지 그냥 쉼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우리 15층에 우리 POT 사무실이 아주 예쁘게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거점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는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요 저희 그 공지방이 따로 있거든요. 그 공지방에 미리 공지를 하고 또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서로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루에 프로그램들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어제만 하더라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서 매출이 나고 또 시드니를 준비해 보겠노라고 하시고 막 이런 일들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플랜 B는 그냥 내가 매출을 떠나서 매출에서 플러스 내 사업에 좀 디딤돌이 되는 또 버팀목이 되는 어떤 것으로 한번 삼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어렵지 않게 생각해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즉시 시작해라. 네. 어떤 분이 어제 저희 수성님 중에 한 분이 저랑 통화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플랜 B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들이 드셨대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멋지게 이걸 하고 있구나. 이걸 만들어서
샵도 굉장히 아주 그냥 들어가면 뭔가 하고 싶게끔 만들구나. 여기에는 돈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들이지 않고 지금 있는 장소에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장소에서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서 하더라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멋지게 차려놓지 않아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당근에 한번 지역 당근을 여시고 15층에 한번 초대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올려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활용하는 또 그런 어떤 그 굿뉴스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 또 제 바람입니다. 저는요, 사실 플랜 B를 하다가 플랜 A로 해야 되는 우리가 이 뉴스킨을 선택한 이유가 있죠. 네. 저는요, 플랜 B 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을 때 두 가지를 놓치지 말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고객 확보, 두 번째는 명단.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비자가 소개하고 임상 낼 수 있도록 돕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업자가 돼서 시스템 참여하고 배우는 것을 안내시키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리소득을 위해서 우리는 프랜차이즈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플랜 B를 들으시더라도 그 안에 고정되어 있는 생각들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유연하게 내가 플랜 B와 A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비즈니스를 펼쳐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플랜 B는 플랜 B, 플랜 A는 플랜 A라고 생각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실은 우리가 이렇게 뉴스킨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이유는요. 음, 여기 있잖아요. 이 플랜 A를 제가 얘기하자면 결국은 요즘 저희가 뉴스킨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지난주에 박선희 수석님이 앞으로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가지고 안내해 주셨어요. 네, 정말 세상이 내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굉장히 뭐 그 공상 과학 영화에서만 봤을 법한 일들이 이제 실현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에 또 요즘 비즈니스 모델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죠. 네, 뉴스키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맞나요? 맞습니다.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 되겠노라고 뉴스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직도 안 와닿으신다면 제가 이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뒤에 있는 제가 새로운 미래 비즈니스, 뉴스킨의 비즈니스와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요. 네, 카카오, 네, 카톡이에요. 이 회사는요. 이 회사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형이죠. 내가 카톡을 쓴다고, 내가 카톡에서 쇼핑을 한다고, 내가 카카오 스토리를 쓴다고 나에게 이런 한 푼을 주지 않지만 이 회사는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형태로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뭐랄까요? 편안함과 그리고 우리 생활에 정말 밀접하게 와닿아서 내가 돈을 지불하게끔 하고 있죠. 저는요, 오늘 카톡을 열면서도 제가 이모티콘 하나를 올리면서 저는 이 카톡에 카카오라는 그룹에 돈을 지불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카톡을 쓰는데 어떤 돈을 지불할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면서 또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면서 우리는 이 거대한 플랫폼 기업 안에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나와는 전혀 나에게 이득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단순히 소비할 뿐입니다. 반면 뉴스킨은요. 이거예요. 내가 플랫폼이죠. 네, 내가 플랫폼으로서 큰 뉴스킨이란 큰 플랫폼 안에 소비자를 연결하는 작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연결한 것 덕분에 난 돈을 벌어요. 예. 그걸 온라인에서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플랜 A 비즈니스가 되고요. 내가 오프라인에서 하면 이렇게 플랜 B, 거점을 갖고 하는 플랜 B, 예, 이렇게 우리는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플랜 B는 어느 정도 정리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서 저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좀 플랜 B가 정리가 되셨을까요? 네. 예, 조금 뭔가 내가 이거 좀 활용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도 좀 있으신가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화나신 거 아니죠? 네.
네네. 좀 웃어주시고, 제가 아까 막 연결이 안 돼서 엄청 지금 당황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멘붕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제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간에 박수도 한번 쳐주고, 힘내라! 뭐 이렇게 말도 좀 해주고, 좀 해주세요. 네, 특히 앞에 있는 분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분들만 앞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힘내서 또 뒤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요, 사람들이요, 돈 쓰는, 네, 소비자의 시선이 머문다 그랬는데요. 실은 소비자들이 돈 쓰는 거, 어디에 쓰냐면요, 이거예요. 제가 4개, 10가지인데요. 2022 뭐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 이게 있어요. 제가 그 홍순영 스폰서님이 3월달에 가시면서 이 책을 주고 가셨거든요. 제가 읽으면서 엄청 놀랐어요. 그 중에서 4가지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여기에 돈을 쓴대요. 근데 딱 뉴스킨이에요. 왠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머니러시입니다. 예, 머니러시. 사람들이요, 정말 많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는 일에, 한 가지 일에 뭔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수명이.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미래를,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무언가 내가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되겠구나를 생각하면서 이 더 많은 수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 하면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당신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준다. 또 아래 보시면 헬시 플레저라는 게 있습니다. 워낙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아프면서 골골하면서 내가 백세를 살 건지 아니면 건강하게 내가 그 백세를 누릴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 우리가 아는 그냥 치료의학에서 병원에서는 치료만 받죠. 그런데 그것에서 좀 더 확대돼서 우리와 같은 이렇게 영양 쪽에 대체의학 쪽, 그래서 예방의학이 되는 이 부분에 소비자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이곳에 돈을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빠르게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라이크 커머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POT 안에서도 인스타를 굉장히 활발하게, 또 인스타뿐만 아니라 SNS를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 안에서 노출되는 것을 기반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분들이 왕왕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더 가속화될 테고요. 그냥 내가 관심 있는, 나랑 결이 맞는 사람이 쓰고 먹고 어떤 곳에 가 있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좋아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입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뉴스킨은 35년 전부터 이 내러티브 자본은 갖고 있었어요. 무엇이냐?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뉴스킨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제일 처음에 제 이야기를 먼저 시작으로 이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지금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요, 모두에게 이런 내러티브 자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사실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고 보니까 누군가 소비자들이 돈 쓰는 곳에 봤더니 이게 다 뉴스킨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요, 뉴스킨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 트렌드를 읽고 있는 이 뉴스킨은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이제 아이오 제품들이 쭉 나오게 될 텐데요. 그 얘기에 앞서서 뭔가 이해를 해야지 제가 하는 앞으로의 이야기들이 조금 이해되실 것 같아서 제가 용어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해요. IoT, 뭐 메타버스, 뭐 이렇게 막 듣는데 우선 저는 다 거두절미하고 IoT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사물과 사물, 또 사물과 사람의 연결을 하는 이 사물 인터넷을 우리는 IoT라고 합니다. 요즘은요, 핸드폰 하나로 세탁기도 돌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제어할 수 있고요. 조명도 제어할 수 있고요. 커튼도 여닫을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IoT입니다. 플러스 요즘은 들어서 그 애플의 와치를 보시면 갑자기 어떤 좀 나이 있는 분이요, 숲에 가 있어요. 그랬더니 무슨 구조 신호가 막 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 막 살아났대요.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이런 일들.
어떤 것 덕분이냐면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면서 이 웨어러블이라고 하는데요. 이 와치가 이 사람의 생체, 심장이든 맥박이든 이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사람의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바로 119에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 덕분에 그 사람은 생명을 살렸죠. 이건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요, 나의 몸의 능력치에 맞게끔 운동도 해주고요. 아마도 앞으로는 이미 개발됐을지 모르겠지만 이 와치 하나가 그냥 내가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일 관리해주는 이런 기능을 아마 이미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차는 그 와치 하나가 이런 일들을 해내고 있구나. 이미 우리는 IoT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고글처럼 생긴 안경을 통해서도 컴퓨터에 접속하지 않아도 컴퓨터를 내 눈앞에 보는 것처럼 공중에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죠. 또 이런 게 있죠. 여러분 혹시 헤이 카카오, 헤이 지니, 헤이 뭐 있잖아. 뭐 헤이라고 부르는 거. 네, 스마트 스피커죠. 날씨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또 어떤 뉴스를 듣기도 하고요. 이런 세상들, 이것 또한 우리가 IoT, 사물 인터넷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이건 그 겉에 외형이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로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얼마 전에 수석방에 최윤영 스폰서님이 어머 이게 뭐니? 이러면서 톡 비서가 뭐라고 올린 걸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게 뭘까? 예, 뭐냐면요. 온라인에서 그 카톡 안에서 나의 일정을 관리해주는 비서예요. 내가 일정을 공유해 놓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약속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와 그 사람을 일정을 공유해 놨다면 자연스럽게 이 톡비서가요. 며칠 날 오늘 뭐 몇 시 누구와 약속이 있습니다. 일정이 있어요. 이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처럼 우리 삶에는요.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이렇게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요. 이 IoT가 왜 지금 주목받고 왜 앞으로 이쪽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얘네들은요. 보세요. 이 아까 시계를 찾는데 내 몸에 내 건강을 얘가 정보를 수집하죠. 그 데이터를 애플 이 앱에 보내요. 전송하게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 나의 건강들을 얘가 수집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평상시 건강과 달라졌을 때 반응해서 119에 신고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다가 그것에 변동이 있거나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나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요. 이 IoT 기술이 왜 지금 주목받는지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실시간 리뷰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물 인터넷의 이점이에요. 뭐 제가 한 부분만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스마트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헤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나 몇 시에 알람해줘. 이것 또한 그에게 내가 데이터를 주고 그가 실시간으로 시간을 카운팅하면서 나중에 저에게 알람을 울리면서 시간이 다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나의 생활 속에 편리함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IoT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한다라고 해요. 뉴스킨도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데 발맞추어서 아이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스킨은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뷰티 디바이스로 넘버원이에요. 네, 누구도 자타공인 넘버원입니다. 여기에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이제는 IoT 기술과 결합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나의 핸드폰과 기계와 그래서 지금 루미스파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바디 갈바닉부터 얼굴 갈바닉 그리고 스캐너 그리고 부스트까지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예요. 이건 저희에게 오픈하는 것만 이만큼이에요. 이미 그 뒤에도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난 이렇게 해도 잘 이해가 안 가. 너가 얘기하는 이 IoT라는 거 잘 이해가 안 가. 어떤 거야?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대충 감을 한번 잡아보세요. IoT라는 게 내 삶에 어떤 역할을 할 건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려 볼게요. 스마트싱스
스마트 싱스가 뭔데? 아, 수많은 제품들을 연결하는 거? 아니, 스마트 싱스는 생활을 연결하고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내가 원하는 일상을 만드는 것. 그래서 정확히 뭐냐고.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어. 너와 나의 스마트 싱스는 완전히 다르니까. 일단 한번 해보면 알아. 지금 스마트 조금 뭔가 좀 두근거림이 와닿으시나요? 뭐냐면요. 이제 그냥 내가 집에서 쓴 이 루미스파가요. 내 생활 속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어떤 쪽으로 들어오냐면요. 이제 잘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 기계만으로 저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요.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요. 나의 비서의 역할 또 나의 분신 같은 역할을 해주는 베라와 스텔라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얘네는 앱으로 되어 있어요. 네, 앱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이해해 보세요. 제가 잘 이해시키려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루미스파라는 기계를 내가 사용한다면, 내가 쓰고 있다면요. 이 베라라는 앱 안에서는요. 맞춤 솔루션과 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스킨케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줘요. 제품 정보라던가 사용 방법이라던가 또 뷰티 디바이스와의 연결, 이게 이 연결해서 요 안에서 구동하는 것, 또 그다음 뷰티 웰리스 맞춤 제품을 추천한다는 거. 내가 루미스파를 쓰고 있는데요. 나의 피부 고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문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요. 얘가 계속 물어봐요. 어떤 걸 원하냐고. 당신 어떤 게 좋아지고 싶냐고. 그러면 그것을 내가 체크하는 순간 이 베라 앱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당신이 지금 루미스파 너무 잘 쓰고 있지만 플러스 당신이 여드름이 고민이라면 한번 180도 라인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냐라던가 아니면 티그림을 한번 같이 먹어보면 어떻겠냐라던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화도 내지 않고 지겨워하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매를 했다? 그러면 거기서 좀 더 확장해서 또다시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또 다른 제품들을 확장하고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 누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뉴스킨의 베라라는 이 앱이 그 일을 대신해 주겠다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시간은 아시다시피 뭐 9시부터 10시, 11시 뭐 이럴 수 있지만 새벽에도 밤에도 그런다고 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베라라는 앱이 해준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고객이 잘 썼는지 안 썼는지를 이 변화를 추적을 누가 해준다? 베라가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썼는지 썼다면 비교 사진을 매번 할 때마다 비교해 주고요. 또한 플러스 내가 똑바로 쓰지 못하고 있다면 고객님 오늘 이 말을 예를 들어 30초 하셨는데 뺨은 10초밖에 안 하셨어요. 여기 더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알려준다는 거예요. 고객은 잘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하니까. 그죠? 가르쳐 주니까. 그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 안내를 받다 보니까 고객이 얼굴이 좋아질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좋아지나요? 무조건 좋아집니다. 무조건 좋아지면 어떤 것이 올라가죠? 만족감이 올라갑니다. 그죠? 만족감이 올라가면 뉴스킨의 제품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도 생기고요. 제품 확장이 굉장히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권유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말이에요. 또한 플러스 스텔라라는 앱이 또 있어요. 이건 저희 비즈니스를 도와줄 거예요. 여기에서 베라에서 봤더니 굉장히 활발하게 그 본인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거 누군가에게 연결을 해야겠는데? 누군가 소개해 줘야겠는데? 이거 되게 신박하다. 좋은데? 이러면서 고객을 연결하는 순간 이 스텔라 안에서는요. 이 소비자가 사업자가 될 수 있겠어요를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러면서 그 사람과 조인할 수 있게 되고
연락처 관리를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객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연결을 이 스텔라가 자연스럽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또한 그 안에서 교육도 시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지금 동안클럽이나 이런 것들을 링크를 해서 초대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을 얼만큼 버는지에 대한 후원수당 관리도 한답니다. 지금요,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루미스파 아이오는요, 그냥 사물 인터넷이 결합된 어떤 루미스파가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장황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만약 지금 나오는 루미스파 아이오의 시장을 명확히 이해하고 내가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1년 후, 3년 후는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요, 뉴스킨이 이렇게 말했어요. 쉽고 빠른 플랫폼 구축을요, 진짜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요. 뭘 통해서? 루미스파 아이오, 이 아이오라는 뒤에 나오는 우리가 인파워미를 외치고 있죠. 이 아이오 제품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쉽고 빠른 플랫폼, 돈이 되는 플랫폼, 아까 제가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렸잖아요. 내가 카카오처럼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이 비즈니스를 누가 이 지금 이 인파워미 아이오라는 이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가 뉴 비전 2025를 발표를 했어요. 네, 뉴 비전 2025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통합적인 뷰티 및 웰니스 기업이 우리가 되겠대요. 언제까지요? 2025년을 기점으로 2028년까지 우리가 발전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데는 뒤에 제가 기사를 가져왔거든요. 기사를 보시면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왜 이렇게 선포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2025년은요. 이 IoT 이 전반적인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기점이 되는, 기폭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2025년도에 가서 준비하면 늦어요. 언제 준비해야 돼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이 뉴 비전과 인파워미가 결합되면서 우리는요, 세계 최고의 뷰티 웰니스 기업이 되겠다라고 뉴스킨이 선포를 했어요. 이 뉴스를 한번 볼게요. 국내만 하더라도요, IoT 시장이 연평균 7.9% 성장하고 있고 2025년에는 38조 1,709억을 전망하고 있대요. 여기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이 38조 들어본 적도 없는 돈이 돌아간대요.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는 최대 1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뭐가요? IoT 산업이요. IoT 산업이. 그 기점이 되는 게 언제래요? 여기 보시면 2025년.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그 이노그리드 관계자는요, 컨설팅 전문 업체 맥킨지라는 곳을 통해서 전 세계 IoT 시장이 오는 2025년 최대 11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거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해요. 뉴스킨은 이미 이 IoT 시장에 걸맞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 아직도 내 얘기 같지 않으시죠? 가슴이 뛰지 않으시죠? 아쉽다. 여러분들 11조 달러에서 나는 몇 프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으세요? 나랑은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아마도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이제 뉴스킨 9년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100만 장자 되려면 아직도 멀었겠다라는 생각, 혹은 내가 500만 장자는 최유영 스폰서님만 되겠지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사실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루미스파 아이오를 지금 이 회사가 말하는 뉴비전 2025를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100만 장자 1년 안에도 되겠네. 1년 안에도 되겠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말 내가 원하던 이 뉴스킨으로 이루고 싶은 거 3년 안에 다 이룰 수 있겠네. 여러분, 그 기회가 지금 왔어요. 지금. 언제? 지금 왔어요. 루미스파 선판매가 시작됩니다. 3년 안에 100만 장자, 역대급 성장의 시작이 이제 시작됐어요. 느끼시나요? 느끼세요? 여러분들 저만 뜨거운 거예요. 저 지금 이 모니터를 뚫고 나갈 것 같은데 저만 느끼는 건가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네, 박수 치세요. 네, 박수 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박수 치셔야 돼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나의 열정을 표현해 보세요.
자, 이제요. 그 시작인 루미스파 아이오. 보세요. 나는 루미스파 아이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서 나는 그때 뛰어들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간 보면서 나는 해볼 참이야. 이런 생각을 하시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루미스파 아이오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고 알게 되고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형태를 바꾸란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뉴스키는요. 내가 180도를 전달하든 루미스파 아이오를 전달하든 이 회사는 2025년을 거쳐서 28년까지 이 모든 제품에 대한 것으로 성장하겠노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회사가 방향을 정했어요. 그런데 나는 계속 180도에 머무를 거냔 말이에요.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는 말이죠. 그래서 최윤영 스포너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드림캠프에서 인파워미 캠프를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이 이유에서 있고요. 또한 다음 달 지금 8월 달 우리가 7월 마감 이번 달 지금 아직 7월 아니죠. 다음 달 7월 마감 EBP 이상에게는 이 루미스파 선판매 티켓이 몇 장? 2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많이도 아니고요. 딱 2장.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파워미 캠프를 가자. 우리가 EBP가 되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회사는 이 방향으로 갈 건데 나는 여전히 180도 하다가 나중에 그거 되면 혹시 에이즈랑 미꼴 나면 어떡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지금 아이오가 같이 가겠다라고 2025년도에는 11조가 넘는 돈이 풀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뉴스키는 이미 만들어놨고 나는 지금부터 나의 파일을 키우는 일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회사가 신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신사업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새로운 에이지락과 같은 기회가 이제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을 것인지 내가 모른다면 공부하시고요. 내가 모른다면 찾아보시고요. 내가 모른다면 물어보세요. 그러셔서 이 가슴 두근거리고 뛰는 것을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분명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야, 왜 그때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이러지 마세요. 왜 너만 그렇게 잘하고 있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전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오늘 6월 28일 11시 47분에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은요. 분명히 너무 고맙다. 너 덕분에 나는 생각을 바꿨다라고 말씀하실 테고요. 어떤 분은요. 아, 그때 박채연이 얘기하는 걸 좀 들어볼 걸, 이해해 볼 걸, 알아볼 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현재의 모습은 나의 5년 전의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여러분들의 5년 후가 기대됩니다. 지금요. 우리는 그래서 8월 8일에 전 끝날 거라 생각해요. 루미스파 아이오 티켓 2장을 무조건 거머쥐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조건인 가장 하기 쉬운 조건인 EBP 이상을 달성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이제 장표예요. 2장이 남았는데요. 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렇게 얘기해도 나 잘 못 알아듣겠다. 2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내 비즈니스 관점이 모호하다면 이렇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마인드로 아, 최신의 아이오 디바이스 써보자. 이제 나 얼리 어댑터니까 써보고 사용해보고 연결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하지만 아니야. 내가 이걸로 저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한번 기회를 잡아보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최신의 아이오 디바이스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 조건이 어떻든 간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관점으로 내 유통망을 어떻게 설정하실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IoT 신사업의 기회를 나는 어떻게 펼칠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청사진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나의 파일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몫? 네, 나의 몫이다. 여러분 죄송한데 그렇게 이렇게 작게 얘기하면 절대 내 안에 끌어오르는 에너지가 나올 수 없어요. 그죠? 다시 기회를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몫?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제가 이 글 읽으면서 제가 마무리를 해볼게요. 누군가는 에이지랑 미, 저도 그때 네 망했었습니다. 네, 에이지랑 미가 나왔을 때 저는 사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딥다운해서 굴러 들어갔어요. 네. 제가 쫓아오는 그 시대를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근데요, 이번에 오는 이 시대는 제가 저의 시대로 만들어 볼 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손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요, 제고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다음 시대를 먼저 읽고 시대가 오는 것을 기다려라. 다음 시대를 먼저 읽고요. 시대가 쫓아오는 것을 기다리래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께 다시금 이야기하면서 네,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